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스티븐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그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가 둘째 아이를 갖게 돼서 아침에 또 병원에 갔다 오냐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조금 소식을 늦게 읽어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망한 거 아니고요. 10회 끝나고 오늘부터 또 다시 열심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제 11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지난 9회 때 소개드렸던 영남껏 첫 해커톤 창원서 개최한 소식을 TV조선에 지금 방영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화면에 보시면 관련된 성과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문화예술과 창업, 네, 도시문제 해결 분야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창동구입니다. 도심이 쇠퇴하면서 유동인구가 줄어 한때 상권이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유동인구가 4배 늘고 매출도 1.5배 증가했습니다. 원도심 내에서 그동안 힘들어하셨던 상인이나 주민분들이 이제는 뭔가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내용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드리고 관련된 링크는 함께 걸려드릴게요. 어쨌든 창원에서 이렇게 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가 되는 효과를 얻었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는요, 내용도 전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었는지도 앞으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소식으로 영남껏 첫 해커톤인 창원에서 개최된 이번에 해커톤을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결과 보고차 두 번째 소식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시민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심사는 7월 17일 날 진행된다고 합니다. 접수는 보니까요. 제주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15-6 번지로 오셔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시고요.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나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정은 7월 20일 날 완료될 예정에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제 주소는 당연히 제주 도시재생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셔서 선정이 되면 한 개 사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특히나 제주도에서 활동하시는 도시재생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제9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도시재생과 지역사회 혁신 리빙랩이라는 주제로 7월 12일 목요일 2시부터 6시까지 경남대학교 창조관 평화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꽤 오래 진행되네요. 2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관련돼서는 여러, 각계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시네요. 아시는 분들도 내가 다수 이렇게 참여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같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를 보니까 6시 이후에 컨퍼런스 이후에는요, 마산 원도심 재생 현장 투어 및 네트워킹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가장 주목되는 것들은 최근에 원도심 내 지역의 현장 투어 방문인데요.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소상공인인 청년들의 이야기들 듣는 것들이 하나의 그 도시생의 여행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런 행사들이나 정책들을 많이 포럼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소식은 도시재생의 직접적인 소식은 아닌데요. 어쨌든 도시재생과 긴밀한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식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7월 4일 수요일에 2시부터 나와라 중기부라는 뜻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줄임말이죠. 소상공인에게 듣겠습니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수원 영동시장 내 28청춘몰이 어디냐면 그 수원에 가시면 남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 때 저도 기억나는 게 남문에는 이제 중앙극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했고 롯데리아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다이소가 생겼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시면 이제 그 곱창
골목이랑 순대 골목이라고 하죠. 순대 골목 쭉 들어가시면 그쪽 이제 2층에 이 청년몰이 있습니다. 수원에도. 그래서 그 청년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에게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은 근처에 있지 않은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댓글로서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프로젝트고 좋은 시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런 자리에 시간을 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 리더들이 참여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직접 담당자에게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가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점이 부족하냐를 좀 실질적으로 전달을 해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청년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부족한 점은 이런 것이고 지역의 이런 특징을 살리고 평가제도는 그다음에 심사위원 구성, 선정 단계부터 어떻게 해야지 이 지금 현재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청년들 아니면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공유해주는 자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좀 가서 얘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특히나 관심 있는 지역의 리더들은 한번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번째 소식은요. 도시재생 웹진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웹진이라는 것들을 발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종이로 보는 건 아니고 웹상으로 보는 건데 지난 1호 때는 나태음 안테나 사회적 기업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대전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2호에는 지금 보니까 경기도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인터뷰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포커스 인에는 주민이 리더가 되어 세우는 상향식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나인수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 교수님의 인터뷰들이 함께 나왔고, 그다음에 춘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영주 구성마을 할매 묵공장, 할매 목공소 이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 주소는요, 혹시 찾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함께 링크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인, 요거 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이걸로 제가 프로젝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어감이 굉장히 좋네요. 마지막 소식은요. 아산시 배방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7월 2일 오늘자로 전문 분야 부코디네이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총 2명이 새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지난번과 달랐던 점은 외부 인적 자원을 받아들이고 전문가들을 직접 이렇게 위촉함으로써 배방 도시재생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천안 청년들의 최강훈 대표입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저지요? 네. 이거 약간 웃기려고 한 건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또 좋은 기회로서 아산시 배방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과도 함께 협력하면서 오늘 저도 이제 오전 일찍 또 위촉장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산 도시재생에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 2개월간은 그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첫 번째 일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외부에서 여러 활동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그렇게 버무린다면 굉장히 또 좋은 도시재생의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목표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